책을 소개합니다. 책을 읽고 교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동책방입니다. 마지막 장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정으로 가꾼 책의 정원 네. 이제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248페이지, 249페이지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서점에서도 이제 찾아보고 막 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네. 네. 근데 거기 리뷰들이 네. 달리는 네.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읽을 부분이 리뷰에 딱 있더라고요. 어떤 한 리뷰가. 그래서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구나 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즘도 어린이들과 책 읽기를 하냐고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책 읽기를 지속한다는 이야기를 전하면 놀랍다는 말을 건넨다.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고 수업을 진행하는가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 지점에서 대단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내가 아쉬운 것은 감탄의 지점과 방향이다.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를 포착하게 하고 그것을 지속시켜 줄까에 대한 고민하는 마음에 대한 감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배움의 우연성이나 생각지도 못한 배움의 입구와 출구를 만나게 하는 것에서 어린이들은 직접 고향을 느끼기 때문이다. 더 재밌게, 더 가뿐하게 책을 옆에 두고 낙관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어른들이 도와주면 좋겠다. 이 부분인데요. 네. 이제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네. 하고 네.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엄마가 자녀들을 데리고 책을 읽을 때 느끼는 지점들이 쓰여 있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교사로서 학생들을 네. 어떻게 가르쳐야 돼,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내가 교육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읽어도 다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은 아이들에게 흥미를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네. 방법. 어떤 아이들의 소질이 보여가지고 이 소질을 키워줘야겠다라고 네. 하면서 영재성이 보이는 아이에게 네. 이제 학원이든 뭔가를 맡기는 순간 네. 네.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그 방식들이 흥미를 도둑이는커녕 네. 네. 흥미가 떨어지는 것이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도 네. 결국 스스로 공부에 대한 재미를 찾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처음 부분에 언급했던 부분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그림책 모임 한다면 네. 책에 대한 흥미를 어떻게 지속시켜 나가줘야 할까? 네, 맞아요. 라고 맞아요.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생각들은 단순히 나오셨지 않으셨을 것 같고 네, 네. 이제 평상시 철학과도 관련이 깊은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네. 있죠. 일정 네. 부분이 있고요. 배움의 우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어느 순간 배웠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배움을 선취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형화시켜서 뭔가 포맷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보다 내가 그냥 흘러나오는 말 아무 말 없이 던진 말에서 뭔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실 제일 처음에 오프닝에서 인트로에서 얘기하는 책 하나가 있는데 페트리샤 폴라코라는 여류 작가님이세요. 그림책 작가님이시고 러시아 태생이시고 유대인이시고 지금 미국에 사시는데 저희 풀꽃이 좋아하는 작가세요. 근데 그 작가님이신데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란 그림책이 있어요. 근데 이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책이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얘가 난독증을 앓고 있어요. 난독증이 있어서 책을 잘 못 읽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엄청 잘 그려요. 이 어린 소녀는 진짜 페트리샤 폴라코예요. 그 작가예요. 이 작가는 자기의 유년 시절과 자기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담는 그림 작가로 유명하신데 이 페트리샤 폴라코가 어린 시절에 난독증을 겪었고 그림은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보통 난독증은 드러나지 않거든요.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이 아이와 난독증을 해결해 나가는, 난독증을 뛰어넘어 이제 글을 읽게 되는 그런 여정을 담은 그런 책인데 그 책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페트리샤 폴라코가 어린 시절을 상기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페트리샤 폴라코의 할아버지도 그렇고 문자를 인식하게 될 쯤에 재밌는 책 위에다 꿀을 뿌린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 꿀에는 굉장히 달콤한 게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고서 이 꿀에서 이 달콤함을 찾기 위해서 꿀벌처럼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꿀벌들이
엄청난 날갯짓을 하면서 이쪽 저쪽 꽃을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러면서 꽃을 채집해 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아무리 옆에서 교훈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스스로 그 인사이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그 패트리샤 폴라코의 일화를 얘기해 주거든요. 스스로가 꿀벌이 되어야 이 책에 쓰여져 있는 인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다. 이건 그 누구도 대신해서 찾아낼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날갯짓을 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날갯짓을 해서 그 달콤한 꿀을 얻었을 때 그 효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날갯짓이 되게 우연성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배움 자체가 우연성이다.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주체성, 주도성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역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체성과 주도성을 이제 결합시키기도 하고 이거 역시 뭔가 테크닉에 가까운 관점에서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배움의 우연성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주도성과 주체성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는 그런 여백과 여유, 사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 대목에서 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거리가 되지 않나. 제가 읽은 부분은 어쨌든 아이들의 재미를 계속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방금 패트리샤 콜라포 작가의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일화를 들려주셨는데 그림책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뭐 참고하는 목록이 있는지 아니면 평상시에 원래 그림책을 많이 즐겨 읽으시는 건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림책은 아이들 이제 키우면서 아이들과 같이 나란히 읽으면서 많이 이제 알게 되기도 했었죠. 근데 책을 찾을 때는 제가 아는 걸 떠나서 일단은 아이들의 대화를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대화를. 비밀 친구처럼 뭐가 교통만다 그러면 그 소재를 막 찾아요. 검색을 막 하고. 그래서 그 소재와 관련된 책을 넣어주면 애들이 너무 몰입해서 읽더라고요. 일단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작가는 애들 무조건 좋아해 이런 작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만보기 시리즈를 계속 연재하시는 김리리 작가 책은 너무너무 훌륭하죠. 그래서 애들이 그냥 무조건 성공하는 작가들의 책이 있어요. 김리리 작가, 송원 작가, 그다음에 박현숙 작가님 이런 애들이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잘 포착해서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책은 항상 신간 알림을 해놓고 이렇게 제가 항상 보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인 것은 아이들의 소재.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이 싸우고 왔으면 뭐 친구와 싸웠어 라는 일본 작가님의 책이 있어요. 주먹질하고 막 이런 싸우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빨간 매미라고 문방구 가가지고 지우개 하나 훔치는 그런 그림책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애들이 문방구 되게 좋아해요. 이 책에도 나왔지만 문방구 되게 좋아하는데 문방구 소재를 찾다가 본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문방구와 거짓말이 결합됐구나. 되게 재밌겠다. 뻔하거든요. 애들이 소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소재는 애들에게 엄청 귀를 기울여야 나오는 소재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동네 서점을 굉장히 이용을 잘하는데요. 저희 학교 앞에 서점이 있는데 문제지를 파는 서점이 있어요. 문제지 파는 서점이지만 학교와 밀착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권장 도서나 그 선생님들이 많이 오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 책에 되게 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 한번 너스레를 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너무 좋은 책이 많은걸요? 그랬더니 나 국문과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 있는 그런 서점들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명화 작가님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은데 이제 아쉽게도 뭐 주구장창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차기작 뭐 이런 거는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글을 되게 이번에 글 너무 재밌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글 진짜 계속 지속하면서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학교에 돌아갔더니 남자애들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아무튼 남고 뭐 이런 거 쓰면 어떨까. 그러면서 지금 막 야자 시간에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이제 모아서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차기작이 나오면 네. 또 그때 한번 다시 모시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네, 네. 예, 물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문턱은 높지만 저희 첫 번째 책이 통과되면 뭐 네. 뭔가 이렇게 혜택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동일하게 예, 다음 그럼요. 작품도 그럼요. 예. 네, 검증을 하는 걸로. 예, 네. 거의 한 1시간 반 넘게 네, 네.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정동 책방을 듣고 있는 네. 청취자분들께 네. 한 말씀 더불어서 녹음에 네. 참여하신 소감 네.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재밌는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책을 정성껏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예.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이제 한량님처럼 아주 재밌는 그 독서 공동체가 네.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같이 덧붙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읽으면서 늘 생각 들었던 것은 아이들에게 그 유년 시절에 우리가 좋은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각자가 각자의 환경에 맞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돌이켜 봤을 때 유년 시절이 좋은 전경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네. 어른들이 더 많이 긍정적으로 더 많이 낙관하면서 지낼 수 있는 품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박수가 제대로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여기서 아쉽지만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정동방입니다. 책